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드디어 7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잠깐만 와 이게 벌써 70회가 됐고요. 네 오늘 시간에는요 피노키오 디즈니 플러스 9월에 이제 한 달 전에 공개된 피노키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작품을 처음에 제가 하자고 했을 때는 감이 왔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감이 왔는데 그 감대로 아마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피노키오 이야기 하기 전에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노키오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과 공동 각본을 맡아 1940년 디즈니 원작 피노키오를 실사한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톰 행크스와의 네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나무조각가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꼭두가시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가 되기 위한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분이 하신 말이 제일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사님 먼저 저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어차피 뒤에서 물고 뜯고 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볼만했다라는 게 딱 제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OTT에서 보기에는 볼만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사실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가지고 왜냐면 제 기억 속에는 분명 푸른 요정이 분명 그 금발의 이제 백인 그렇죠. 배우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예상하고 그냥 그게 짐지 예상하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야, 뭐지 싶은 되게 근데 모르고 봤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충격이 더 컸긴 했는데 좀 비주얼이 좀 살짝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 느낌이 또 나기도 해가지고 좀 그게 좀 그게 되게 많이 아른거리긴 했는데 되게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되게 그냥 그럭저럭 볼만했다. 왜냐면 또 제가 이걸 2번 봤어요. 저 혼자 맨 처음 보다가 저도 저희 또 집에 조카가 있는데 저희 이제 조카랑 이제 저희 또 누나네 댁 하고 이제 집에서 따로 디즈니 플러스 TV로 봤어요. 근데 이제 떴다니까 이제 봐야죠. 네. 근데 조카도 그렇고 저희 그 누나네 댁도 그렇고 다 그냥 그냥 재밌게 볼만하네. 이건 물론 이제 그 푸른 요정 관련해서 좀 되게 충격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겠는데 그냥 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볼만한 영화네. 가족 영화로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냥 트집 잡으면 트집 잡을 수 있겠지만 딱히 그렇다고 그 굳이 잡고 싶은 마음은 또 없다. 그런 작품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비브라사비님 먼저 하시죠. 네. 영화를 보고 상처받기는 오랜만입니다. 이게 실망했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 내내 뭔가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년기 그러니까 푸른 요정이나 이런 캐스팅 같은 거는 문제가 아닌데 라이브 액션으로 봤을 때 그 언캐니 밸리함이 아직도 언캐니 밸리. 언캐니 밸리가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라이언킹 때 느꼈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피노키오에 대해서 피노키오가 처하는 여정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 인물이 겪어야 될 고통에 비해서 그저 양심 하나 가져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냥 편안히 나무 인형으로 살려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처를 받았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멍 때리고 봤습니다. 네, 아영님은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원작이 되게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원작이 굉장히 어두운 느낌인데 그 어두운 느낌을 살리려고 하면서 또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원작의 그런 희망, 밝음 이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둘 다 놓쳐버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 실사 피노키오를 생각해보니까 다른 작품들을 몇 개 본 게 있어요. 그 예전에 96년도쯤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나왔던 건데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그거는 이제 스티브 바론 감독이 이제 연출한 건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아실 만한 작품이 코네드 대소동이라고 있어요. 그 머리 좀 큰 이렇게 그런 머리 좀 이상한 거 그거 이제 감독이 만든 건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실사 피노키오 인형 거기 인형은 진짜 사람처럼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거기는 진짜 목각 인형을 했어요. CG가 아니고 이제 그 인형이 이제 모형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나오는 변화. 심지어 하다못해 그 당나귀로 변하는 거까지 모션까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CG 번복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아까 언캐니밸리 지점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카데미 때문에 또 봤던 건데 이게 이제 피노키오가 2019년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내에선 정식 개봉이 아니고 약간 이제 IPTV용으로 이제 개봉했던 건데 아카데미 분장상, 의상상 작년에 후보에 올랐던 피노키오가 있어요. 이탈리아 영화로 마테오 가로네 감독이 연출한 건데 거기서는 제페토 역의 로베르토 베니니. 이건 아실만한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로베르토 베니니가 옛날 다른 피노키오에서는 진짜 피노키오였었네.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2002년도에 그 영화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는 아니구나. 2002년에 거구나. 아무튼 안 봤었는데 요 작품은 요 피노키오도 이 피노키오가 만들어낸 실사랑 디즈니의 실사랑 디자인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디즈니보다 이 작품이 훨씬 더 암울해요. 근데 디즈니는 이게 암울한 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암울한 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휘황찬란해. 엄청나게 옷색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살짝 이제 모험, 고난 이런 걸 넣어주는데 뭔가 이 모험과 고난이 이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먼저 뭔가 매섭지가 않고 아이들 보면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그렇게 그렇게 잡아끄는 그런 게 없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작품이 맞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이제부터 사실은 스포일러가 있을 거예요.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 왜냐면 결말 얘기해야 되니까 사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딱 하나였어요. 보셨을 때 그 푸른 요정이 나왔다. 그 푸른 요정이 나왔는데 이제 흑인 캐릭터가 됐다. 요것 때문인데 사실 이건 뭐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사실 왜냐면 나오는 말이 족족 다 그 얘기였어요. 피노키오 이번 리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와차니 뭐 키노라이츠니 보면 다 리뷰의 3분의 1은 다 이제 일단은 그거에 꽂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뭐 윌 스미스도 뭐 흑인으로 그 알라딘 램프로 나왔네요. 뭐. 그렇죠. 그러려니 나왔고 저는 충격.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나 진짜 욕 먹을라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디즈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 하면은 디즈니가 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그럼 저 좀만 속물적으로 얘기할게. 똑같이 노래 잘하고 흑인 중에서도 좀 뭔가 화사한 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은 되게 한 번씩은 들었어요.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제 환상이 깨졌어. 제 인어공주도 너무 달심 같아. 상관없어. 해도 상관없어. 난 상관이 없는데 뭔가 저는 젠다야나 이런 배우가 있으면 차이 났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나는 인어공주 그것도 님의 꿈을 봤었지만 내가 좀 되게 올바름을 뭔가 추구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 속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좀 되게 화사한 분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양가적인 그 부분 중에 제 이성은 당연히 이제 그래도 뭔가 또 노래 원래 원체 또 뮤지션이고 하니까 노래 잘하시고 하니까 왜냐면 또 결정적으로 피노키오를 상징하는 그 곡을 부르시잖아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걸 또 잘 소화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문제 없긴 한데 그런데 또 제 정말 그 아래 그 기저에는 그럼에도 저게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쉽게 저버리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영님. 네, 근데 너무 사실 이게 한 장면밖에 안 나왔고 이왕 그렇게 세계의 화제를 끌어서 흑인 배우를 썼으면은 좀 잘 사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기능적인 활용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노래만 부르고 사라지신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활용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좋았던 캐릭터가 있어요. 사실 이번 작품에 원작에 없었던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중간에 그 이제 네. 장애가 있었던 네. 차라리 그렇게 사용을 했었으면은 그런 캐릭터가 차라리 나와주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거면은 저는 오히려 새로운 캐릭터에게 그런 서사를 부여해주면서 파비아나군요. 네, 파비아나 이제 사비나 요 인형과 이제 주인의 관계 그걸 보여주고 사실 원래 스트롬볼리였나요? 그 인형 마차 네. 그 양반 원래 그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처벌도 받잖아. 이런 것까지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을 할 거면 PC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사용하면 요런 쪽을 사용하면 오케이. 근데 맞아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저거는 표현이 다 좋아 오케이 다 좋은데 저는 이게 캐릭터와 저거의 관계에 좀 맞는 캐스팅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좀 잘 그러니까 노래를 듣다가 사실 저는 이제 더빙으로 사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먼저 원판으로 봤거든요. 더빙에는 이제 그 박해나 배우 이제 뮤지컬 배우로 네. 유명하죠. 또 이제 그 뭐야 내리꼬 그죠. 박해나 씨가 이제 맡았는데 차라리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더 차라리 그러면은 목소리가 더 나으신 분한테 맡기는 게 저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이미지 캐스팅 어차피 당신네들이 캐스팅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으면은 저는 훨씬 그렇게 캐스팅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듣고 저는 파비아나 같은 캐릭터에게 차라리 시간이나 이런 거 할애를 해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모르겠어요. 푸른 요정은 아무튼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사실 푸른 요정이 논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저희 4명이 모인 거는 푸른 요정은 사실 논란거리가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쉬움이면 아쉬움이지 뭐 이 캐스팅이 조금 아쉽고 뭐지 논란이 될 거는 이 작품에서 논란이 될 거는 따로 있죠. 과연 디즈니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뭔가? 네, 디즈니 이렇게 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을 로버트 저메키스가 왜 메가폰을 잡았으며 막 이런 느낌인데, 자, 이 작품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총체적 난국이 아니 진짜 뭐 입이 치밀한로 하고 싶었으니까.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에서 괴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간의 완벽한 적대자로의 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콘택트에서도 이게 존재는 저 아버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폴라 익스프레스에서도 좀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인간의 친구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적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고래였어야 될 것이 괴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 인물들 삼키는데 이 순간에 뭔가 망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그 고래가 피노키오 잡아먹는 거는 명백히 성경에서 나오는 요나와 고래의 은유인데 그렇죠. 그거를 갑자기 괴물로 바꿔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괴물로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 아니 고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그거거든요. 환경권 문제인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고래를 굳이 괴물로 바꿔야 될 이유는 뭔가? 그 고래를 잡으면은 인간이 고래를 잡는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포경 산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막 이런 네. 걸 한 건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고래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고래한테는 그냥 인간이 그냥 작은 생명체일 뿐이고 그걸 잡아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만 그것뿐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래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 탈출한 거잖아요. 그냥. 고래를 탈출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빈민가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 가혹했어요. 그 뭐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한락의 랜드 섬? 네 환락의 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까지 끔찍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다른 인간들을 되게 괴물화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거기 지하에서는 지옥에서 나올 법한 그 지옥에서 나올 법한. 이상한 영혼들이 와가지고 원래 원판에서 그러니까 오락의 섬 그래. 오락의 섬이 원판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놀이기구 있고 거기서 애들이 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거 이제 약 성분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네, 이제 맞아요. 바뀌어지는 당나귀가 변하는 것까지 리얼하게 다 보여줬고 보여주면서 심지어 거기서는
당나귀들 중에 이제 아직까지 온전한 당나귀가 아닌 거야. 네. 온전한 당나귀가 아닌 애를 이제 잡아가지고 얘를 이제 당나귀를 소동산에 보내요. 팔지 아니면 어디 팔지 뭐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결국엔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해서 어른들이 해서 이제 결국은 인신매매 하는 건데 굳이 인신매매 그거 보여줘도 되는 거를 굳이 그러면 연출 과정에서 영을 보여줬어야 됐나. 왜 진짜 왜 괴물이 나오는 뭐 이것도 뭐 30초 후에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는데 괴물로 디자인할 이유는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이 뭐 돈에 미쳐서 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 쾌락에 미쳐서 살지도 말고 그냥 그냥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야지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인간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열린 결말 끝나버리죠.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괴물이 끼어들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이 인물의 성장담에 불과한 건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지난하게 묘사한 건지 좀 위약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메키스답지 않게. 이건 저메키스의 작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그런 태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뭐가 있을까? 언캐니 밸리나 이런 거 말고 혹시 생각하신? 근데 사실 뭐 이 작품은 감흥이 없죠. 그냥 감흥이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이제 이렇게 되게 항상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실사한 작품이라도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객들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장면이 너무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톰 행크스 배우의 연기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계속 오버하고 붕 뜬 느낌이 드는 게 그 배우의 연기를 받쳐줄 수 있는 연출이 거의 없어요. 네, 뭐 소원을 빌 때라든지 그럴 때 그 배우만 연기를 하고 있고 그 화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게 그 배우의 연기를 좀 그냥 붕 뜨게 느끼게 하고 감정이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엘비스 그렇게 재밌게 보셨는데 톰 행크스의 활용도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되게 일단 비중 자체가 되게 왜냐면 초반에 이제 소원 빌 때 이제 그때랑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피노키오 하고서 이제 찾는 거랑 그 뒤에 이제 배 타고 있는 그게 끝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톰 행크스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너무 시간이 짧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 영화로 뭔가 톰 행크스의 뭔가 좀 배우로서의 위대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럴 바에 그냥 대충 몸값 싸신 분 데려와도 사실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긴 해요. 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싸서 아니야. 이거 몸값 문제도 아니고 아마 예정으로 그냥 특별 출연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거의 그런 우정 출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정 출연 완전. 맞아.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면 로버트 조메키스 이제 지미니 크리켓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늘을 거는 남자의 조셉 고든 레빗을 썼단 말이죠. 그런 것도 약간 우정 출연. 진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참 보면서 좀 그냥 좀 디테일적으로 되게 신기하다, 희한하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게 그 예를 들어서 피노키오가 이제 제페토가 이제 피노키오한테 학교를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중간에 딱 나오는데 그 뭔가 되게 애들이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은 묶여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 되게 희한하게 데려간다. 이거는 저희 누나 댁도 그렇고 다 신기하게 본 장면이었는데 근데 뒤에 나오잖아요. 오락에서 막 애들 막 이제 막 당나귀로 변해서 막 이제 막 학교 부시는 거? 네,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복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뭔가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환락의 섬하고 되게 닮아있는 또 다른 디즈니 월드의 공간이 그 드림랜드 덤보에 덤보. 덤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았던 디즈니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이번 작품은. 네. 근데 네 덤보가 훨씬 더 낫죠 확실히. 덤보는 언캐니 밸리까지는 없었어요. 확실한 네, 거. 맞아요. 네, 왜냐면 덤보가 디자인 상당히 CG가 잘 됐어 생각보다. 네, 그 코끼리 CG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였지 그 디즈니 자체에 대한
트로이 목마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디즈니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피노키오가 지나가는 거저 외에는 어떤 스탠스도 안 취하고 있는 음. 이 현실에 대해서 음. 사실 로버트 저멘티스 감독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이로운 존재와의 만남인데 아, 경이로운 존재와의 만남조차 없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는? 그랬죠. 고래 고래가 경이롭잖아요. 고래도 덩치는 되게 고유 경이롭. 많이 안 나왔어요. 고래도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고래가 뭘 깨우쳐 주나요? 콘택트의 그 존재처럼? 그 루트비어 줄 때 되게 좀 신기하던데. 되게 루크 에반스가 중간중간 와우. 아 맞다 루크 에반스. 루크 에반스. 아 참고로 그 맞아요. 그 루크 에반스 마차에 탄 애들 있잖아요. 원래 그 애니메이션 볼 때는 여자애들은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 작품 여자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심지어 이제 아까 이제 백인 흑인 뭐 다 있고, 네, 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1940년대에 나왔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니까 약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거는 주입하고 싶었겠죠. 이제 우리 월트 디즈니가 설마 주입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때는 네. 막 미키한테도 막 반국 영화 찍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뭐야 미키가 이제 그 플래그 선 박살내는 건 옛날에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미키였나 구피였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뭐 캡티아 베이커도 뭐 히틀러 때려부시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작품이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된다 하기에는 딱 좋은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걸 해가지고 얼마만큼 와닿는지 사실 잘 모르긴 해요. 아 근데 진짜 좀 느꼈던 게 이걸 이제 2번 보고 나서 갑자기 1940년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거일 수도 있어. 이 작품의 최고의 목적은 원작을 보세요 라는 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아빠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피노키오가 되게 피노키오한테 너무 이게 역경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저 되게 그냥 공감했는데 40년 판을 봤을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되게 안 들었어. 되게 진짜 한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940년대 그 2D 그 정말 예전 그건 진짜 뭔가 동화를 읽는 뭔가 질감이 느껴지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정말 3D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요새껏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뭔가 그 요새껏 디자인에 맞게 좀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실패를 한 게 총체적 낭북의 거의 오메가이자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요새 거라는 거 하기에는 저는 그거거든요. 이게 배경이 분명 19세기일 거란 말이죠. 이 작품의 이제 세계관의 배경이. 그런데 왜 제페터가 만든 시계들에는 도대체 왜 디즈니와 픽사의 그것들이 왜 들어간 건지 이거는 전혀 세계관이랑 안 맞잖아요. 우디가 도대체 서부개척 시대에 그 우디가 왜 나오는 것이며 그거를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뭔가 근데 백설공주 나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작사들은 그걸 만들었을 때 뭔가 되게 나름 기발하다고 생각하면서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이것도 디즈니의 한 그 영화다라는 걸 뭔가 자기네들 딴에는 뭔가 재치 있게 드러내는 뭔가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넣은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참 실패죠. 뭔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트위터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의 짜깁기예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어떤 짤로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떤 이제 뭐 GIF 그 파일로 올렸을 때 딱 적당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밤비도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 디즈니 만화 애니메이션 오마주 하는 거 상당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TPO에 맞춰야지. 네, 맞아요.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뮬란이나 이런 데에서 과거 디즈니 공주도 총출동하는 거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뭐 디즈니 자기들이 그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100주년이라고 또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100년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디즈니 오프닝 시퀀스는 분명히 이제 피노키오의 노래니까 누가 다 아는 피노키오 노래니까 저 오프닝 상당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오프닝 와 이제 진짜 디즈니가 오프닝부터 네. 마장창. 근데 오프닝부터 이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네. 참 그래서 지금 로튼 토마토는 깨져 있고요. 네, 엄청나게 박살이 나버렸고요.
제 생각에 이거 내년에 아마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랑 비슷한 시기 하는 그거 있잖아요. 라즈베리? 라즈베리에서 몇 관왕을 차지하느냐. 왜냐면 팝콘도 깨져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몇 관왕을 차지할지 궁금해요. 심지어 이게 1시간 51분짜리예요. 왜 이렇게 긴 건지. 아니 쓸데없이 길어요. 아까. 저 그냥 로버트 저메키스 과거작인 한 번 더 보고 싶어졌어요. 자 그래서 피노키오 일단 여기서 끝내고 잠깐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명성을 쌓은 거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였고 잠깐 빠르게 읊으면 백투더퓨처 시리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이 보통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 수상작을 받은 작품들이 은근히 많아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그것도 이제 실사 애니메이션 결합이었고 그 다음에 죽어야 사는 여자 그것도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뭐 젊은 묘약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구멍 뚫린 장면 그것도 이제 아카데미 수상 시각효과상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 요게 이제 지금이랑 같이 이제 톰 행크스 같이 처음 만난 작품이고 그 후에 톰 행크스랑 여러 가지 작품 했죠. 캐스터웨이, 폴라 익스프레스 했고 그 후에 살짝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또 디지털에 갑자기 경도가 되셔가지고 베어울프, 왜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거 하셨다가 그 이후에 잠깐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 일어선 게 플라이트, 하늘을 걷는 남자, 얼라이드 이렇게 이제 실사 3부작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셨어. 근데 다시 또 최근에 또 CG랑 또 하셔가지고 그 웰컴 투 마인이었나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녀를 잡아라. 저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마녀 잡아라 워낙 예고편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보셨나 혹시? 안 보셨군요. 이게 저 예고편 보고 이게 도대체 NSO랑 이게 뭐 하는 건지 생지랑 이게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제 소원은 하나뿐이거든요. 다음에 메타버스에 경도되지 않으시길. 아무튼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지금 그래서 좀 뭔가 모르겠어요. 90년대 그 감성을 아니 90년대 감성도 아니야. 이제 온라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죠. 네. 와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독님 작품 중에 인상적인 거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 좋게 보셨나요? 제일 좋게 보셨나요? 저는 특별히 라이브 액션 만드신 영화 중에 한 편을 꼽고 싶어요. 베오울프였는데요. 베오울프. 되게 제가 그때 극장에서 그때가 또 2007년도였나 아마 그때 수능날 그 영화를 목동 CGV에서 봤어요. 맞네요. 수능날 개봉했네. 그래서 나 저때 놀았는데. 근데 되게 그때 아마 이 영화가 15세라서 제가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되게 표현 수위가 15세에서 18세 되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위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그 뭔가 되게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베오울프의 원작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봤었는데 나중에 베오울프 원작을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저는 생각외로 되게 이 영화가 원작은 원작대로 잘 구현했으면서 동시에 나름 되게 결말에서 비틀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언캐니 밸리 뭐 이야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전 이 영화에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그 등장씬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되게 관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되게 잘 구현이 됐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성인들을 위한 동화라는 느낌이 딱 그때 당시 딱 들어서 되게 이 작품이 되게 그런 어떤 그 드라마 외에 라이브 액션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엄청나게 죽을 쓰고 있는 로베트 저메키스 필모그 가운데서는 되게 그래도 그럼에도 좀 주목해야 할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의외였어 사실. 베오울프를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추천작으로. 왜냐면은 라이브 액션 가지고 너무 저메키스 물어뜯을 테니까 그럼에도 저도 변호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 베오울프가 그런 뭔가 그런 인식 그런 걸 따지고 할 것 없이 그 자체로 되게 그런 CG라든지 그런 게 되게 그런 서사랑 잘 맞물린 작품이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작품 인상 있게 가장 저는 지금 얼라이드랑 콘택트 중에 고민 중인데 사실 저도 고민할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이 감독님은 스티븐 스필버그랑 쌍벽을 이루는 감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시절에는. 네. 근데 저 콘택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콘택트가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모든 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압축되어 있는 작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쭉 추구해왔던 거는 테크놀로지를 영화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첫 번째 기술적인 차원이 있고, 두 번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진보를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묶어줄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첫 번째 요소가 과학이라는 설정으로 드러났고, 과학자가 조디 포스터로 나오죠. 네. 이 사람이 그 과학자로서 다른 외계인을 찾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옆에서 신학자가 이걸 도와주면서 이거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믿을 수 있다고, 외계인이 또 다른 신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 둘을 묶어주는 게 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영화가 컨택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컨택트는 저는 진짜 4번은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는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녹화해두고 뭐 하고 막 옛날 그것도 있고, 심지어 더빙도 한 2번 했어요. 심지어 SBS하고 KBS하고 2번 해가지고 2번 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 영화가 문이과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 아닌가. 그리고 칼 세이건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칼 세이건이 쓴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읽었고 이것도 다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감동은 이 영화를 넘어설 영화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이번에 그 뭐죠? 그 워너가 이번에 하는 게 그 뭐야, 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이제 6개 작품 해가지고 묶어놓고 했잖아요. 소사이어티. 이 작품에 사실 소사이어티 한번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소리가 증폭돼서 조금씩 커지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듣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 시퀀스가 있는데, 차 타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소리의 근원 밝히고 네, 맞아요. 차세는 그 일련의 시퀀스가 있는데, 그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은 집에서 들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극장에서 듣다 뜨릉 하면서 이게 더 커지는 게, 그 요건 좀 해봤으면 싶은데. 그리고 그 외계인 아버지 만나는 씬도 네. 그 영상에 흐리멍텅한 재감 있잖아요. 흐릿한 재감. 네. 그건 영화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 백승기 감독님이 인천 스텔라에서 많이 따라하셨어요. 많이 따라하셨는데. 네. 나 그 얘기 들었어.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아, 네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아니, 얼마 전에 그 제가 일본 아니메 중에 뭐 페이트 제로라는 시리즈를 왔는데, 거기서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많은 작품들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그냥 그 씬 자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천 스텔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영님은 어떤 작품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었나요? 저는 사실 이 감독님의 많은 작품들을 다 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 폴라 익스프레스를 가장 좋아하는 게, 일단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 이 기차 표 한 장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와, 진짜 표 한 장인데 어떻게 이런 영화적인 느낌을 잘 살리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알베르 라모리스의 빨간 풍선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이게 풍선 하나만으로 영화를 거의 다 찍은 그런 영화인데, 그런 좀 그 앙드레 바쟁의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뭐 무슨 의나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보고 이제 본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각나면서 표 한 장으로 어떻게 영화적인 느낌을 내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영화 참 피노키오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감흥이, 네, 이건 네, 그런 것 같아요. 폴라 익스프레스에서 여행하는 과정 진짜 감동 그 자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딱 그 미국판 은하철도 999인데 완전 느낌을. 그거 너무 좋아서 책도 샀거든요. 초등학생 때 보고 울었거든요. 저 초등학생이 아니다. 아이 세대차 들어가네. 안 되겠다. 저는 사실 이런 작품이 훨씬 나아요. 진짜 본인이 차라리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하셨으면 차이 나왔을 건데, 왜 피노키오를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게 니모가 보니까 피노키오가 원래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한테 간 게 아니고 다른 감독한테 먼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갔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고 들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 약간 디즈니나 마블이나 드는 생각인데, 최근에 색깔 없는 감독이 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색깔 없는 감독. 네, 색깔 디즈니. 있는 감독은 못 살아남는 것 같아요. 타이카 와이티티 같은 경우도 토르 앤 썬더 죽 쓰는 거 보고 조조래빗 같은 걸작을 만들고 난다요. 그 다음 작품이 그거라고? 그렇죠. 근데 제임스 건 같은 경우도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어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네. 저도 사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훨씬 잘 만들었어. 그거는 진짜 딱 한 편으로서의 그 가치가 딱 느껴지는 그 작품이었는데,
팝콘 영화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마블의 가오갤은 속편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세계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무의미한 작품이 되버리는. 네, 그래서 루소가 가장 마블적인 감독 아닌가. 루소 형제와 하라는 대로 다 딱딱딱딱 그 만들어내니까. 어벤져스 감독 누구였죠? 그 진짜 색깔 없는? 그 조스 웨던. 네, 조스 웨던. 조스 웨던이 딱 해놓은 게 결국에는 결국 망가뜨려 놓은 게 그 저스티스 리그고. 네, 네, 결국 망가뜨려놨죠. 색깔 없는 색깔 없으니까. 색깔이 없는 감독이 오히려 어울리는데 색깔 강한 감독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케빈 파이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했던 게 결국에는 이터널스 아니에요? 이터널스고. 이터널스 결국 그러니까 뭔가 타협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안 된 타협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랑 같이 저기는 원하시는 그게 있을 건데 클로이 자워 감독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케빈 파이기는 그래? 그럼 너도 한번 해볼래 하다가 지금 그 사단이 난 거고. 그 팀 버튼은 아예 영화 내에서 디즈니랜드 부숴버렸고. 그런 거면 상당히 다음 이제 디즈니 라이브 액션이 어떻게 될지 존 파브로도 계속 없는 감독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내 얘기 안 했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 당연히 백투 더 퓨처 시리즈가 어쩔 수 없이 제 베스트이고요. 네, 이거는 뭐 누가 때려잡아도 백투 더 퓨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것도 제 또 과학에 대한 꿈을 잠깐 키워줬지만, 네, 역시 또 수학이 나오기 전까지 수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얼마나 재밌어. 심지어 인류의 역사를 막 탐험한다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고 과거가. 네. 그 아마 지금 유니버셜이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유니버셜 솔직히 이거 건드리고 싶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리부트를 할 거야. 리부트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건 감히 건드렸다가는 아작이 낼 가능성이 99.99%이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분명히, 왜냐면 지금 2015년이면 이미 그때가 2015년에 방문했었잖아요. 이미 방문했을 때는 지금 아직 날아다니는 차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리부트하기도 진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들면 안 되고 잠깐만 만들면 안 되고, 아무튼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디즈니 라이브 액션이 사실은 내년부터 또 많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또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당장 인어공주가 있고요. 인어공주 또 저희 방송할 때 분명히 또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인어공주는 원작 얘기합시다. 네, 원작 얘기 좀 하다가 인어공주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많아요. 뭐 저 라이온 킹 프리퀄 영화로 하나 만든다고 하고, 무파사 모르겠어요. 무파사는 왜 만드는지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네. 디즈니랑 디즈니 플러스에 있잖아요. 네,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면 돼요. 그냥 왜 그걸 돈 낭비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있고. 네, 맞아요. 노틀담의 고추도 만든다고 하고, 노틀담의 고추는 그것도 왠지 이것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사실은 지금 뭐 할리우드 내에서 뭐 장애인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 네.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꼽추가 원래 장애인은 아니지 않나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얘기가 분명히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스팅 단계부터 지금 난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그다음에 사실 그 노트르담의 팔이 뮤지컬에 비해서 디즈니의 그 버전은 좀 넘버가 좀 많이 밋밋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원작이 사실 또 밋밋하기도 했어요. 흥행이 제일 안 된 작품이 돼요. 90년대 중에. 네, 내 기억에 맞다면.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 포카혼타스 건드린다는 얘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건 어떻게 건드릴 거야. 지금 아무튼 디즈니 라이브 액션은 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일단은 저희 다시 또 스포츠 세 분 모시고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요, 아영님 따로 약속했던 대로 30분 30도 이제 해야죠. 네, 30분 30도 영화 이야기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또 새로운 분이 아니고 이제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계신 우리 다영님 모셔야죠. 이제 모시고 또 연말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